근데 6일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낸 그 후보자들의 인물 경쟁력과 정책 공약 등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대담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성선재 후보님, 국민의힘 소속이시죠? 모셔서 오늘 그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줄 TJB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TJB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오늘 같이 진행을 맡았고요. 2030 MZ세대를 대표하는 유권자로서 날카로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후보님 먼저 그 세종시장에 이제 출마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출마의 변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네.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실질수도 세종을 완성할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 성선재 우리 유튜브 유권자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세종시는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입니다. 이제 행정수도를 넘어 실질수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세계의 가장 모범이 되는 명품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가장 적임자인가? 감히 제가 성선재가 최고 적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출마의 변 듣고 왔는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 후보님이 어떤 분인가 많은 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30초로 후보자 소개를 제가 짧게 해드릴 텐데 나는 이런 일꾼이다. 지금 시작해 볼게요. 자, 이름 성선재, 생년월일 1966년 11월생, 주소는 세종특별시 살고 계시고요. 직업은 정당인, 학력은 대전고 졸업해서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법학 박사를 하고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한남대 법대 교수,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 버클리대 방문연구원, 충남도 국제교류 자문역,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 한국헌법협회 부회장, 윤석열 세종선거대책위원장, 미국 뉴욕 변호사 라이언스 소지하시고 현재는 세종미래포럼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근데 전과 기록은 없으시고요. 네. 지난 2018년 선거 때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선거 출마했으나 낙선을 하셨고 네, 현재는 아픈 기억도 얘기해 주시는군요. 예, 세종시장에는 올해 3월 14일자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이력 잘 들었습니다. 아픈 기억인데 그때 도움은 좀 그때 선거에 이렇게 참여했던 것이 어떻게 도움 좀 되셨나요? 도움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했고 그리고 이 지방자치 저는 그다음에 사실 국회의원 선거도 권유를 받았었지만 제가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국에 1년 그 이후에 제가 가서도 뉴욕에서 지방자치를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번에 우리 세종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경청을 할 때 보니까 처음에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풍부한 저한테 큰 경험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낙선하신 것도 첫 경험으로 삼으셔서 참 다행이신데 예. 바로 다음 우리 후보자님의 공약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후보자 공약 5대 공약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후보자 5대 공약 집중 탐구 시간인데요. 후보님 개인적으로 첫 번째 공약은 어떤 걸 내세우셨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반값 재산세를 내세웠습니다. 자, 한번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반값 재산세. 네. 세종시 정말 뜨겁죠. 전국의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작년에 공시지가 기준시가가 무려 80% 올랐습니다. 어느 곳은 100%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가지신 분들은 세금 폭탄에 고민하고 계시고 또한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전세값 폭등으로 주변으로 또 밀려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세 부분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국가에서 조정을 하겠다고 했고요. 이 재산세부는 지방광역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세종시 아파트 평균 가격 이하인 곳은 제가 취임하면 즉시 반값 재산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주거 안정이 되고 또한 이 집값의 안정에 의해서 그 다음으로 파생적으로 전세값 안정 이렇게 하는 것에 시발점이기 때문에 저는 반값 재산세를 제일 먼저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후보님 근데 이 자치단체마다 재산세 기준이 달라지면 혼란을 의도는 굉장히 좋으신데 또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세종시만 반값으로 내리시겠다는 얘기? 근데 세종시가만 80%가 올랐습니다. 네. 예, 오른 폭이 80%가 올랐습니다.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8%가 아니고 80%. 어느 곳은 말씀드린 대로 100% 올랐습니다. 서울이 20%가 약간 안 됐어요. 네. 대전이 15% 정도 올랐습니다. 오른 정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 그럼 공시지가를 조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산세율을? 근데 공시지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국토교통부 예. 장관이 네. 국가에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제가 할 수 없는 부분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건의는 드릴 수 있지만 직접 그 지방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손을 대기가 어렵고 네. 이 많이 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는 지금 책정이 돼서 매겨서 예, 지금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이제 재산세는 세율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광역 자치단체별로 감면을 할 수 있는 것이 조례로서 네. 할 수 있는 그 예. 재량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그리고 세종시 아파트 전체 평균 가격 이하인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분을 반값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모든 네. 사람이 반값이 아니라. 아니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 반값 재산세 한번 알아봤고요. 5대 공약 중에 두 번째를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두 번째는 우리 세종시의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상가 공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흔히 지금 상가의 무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금강변의 뷰가 굉장히 좋죠. 네. 예. 네, 그 상가들이 금강변에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정부청사 앞에도 있고 금강변에는 무려 거의 90% 상가가 비어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뭐 세종시가 핫플레이스 그렇게 하는데도 상가가 비어 있는 것은 애당초 공급이 너무나 과잉이 됐었기 예, 때문에 그렇죠. 현재 인구 규모가 40만이 안 됩니다. 예, 예. 이러한 인구 규모에서 상가 공급은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있는 상가를 부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미국의 워싱턴 DC를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행정 수도잖아요. 행정 수도고 그 근처에 비즈니스 빌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럼 여기는 도대체 뭘로 채웠느냐 해서 가서 봤습니다. 저는 네. 가서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했더니 정부가 각 부처별로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또 농림축산식품부, 문화관광부 이런 곳이 유관기관이 한 100여 개씩 됩니다. 네. 그런 유관협회 이제 뭐 미국 말로 했을 때 영어로 얘기했을 예. 때는 로비스트 예. 공사 어소시에이션 협회입니다. 네. 이런 곳이 현재 우리도 다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에 있는 것을 여기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 저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특별 공급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여기 와서 1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정부 유관협회를 유치해야만 상가 공실의 한 현재 상가의 한 절반 정도는 거기서 채워야 나머지 상가를 가지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상가 공실 해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이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네. 이런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청에서도 저런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서울의 협회 이런 것을 유치해 오려면 이 사람들이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기존에 하고 있던 공무원 특별 분양도 작년부터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부터 그냥 원룸 얻어놓고요. 주중에 있고 주말에는 서울 갑니다. 자기 주중에 원룸에 있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살질 않잖아요. 네. 주거를 여기 해야 되기 때문에 협회나 이런 분들도 여기에 와서 10년 이상 사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아파트도 계속 더 특별 공급을 많이 이제 공급을 21만 호를 80만 명 될 때까지 늘리기로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할 때 그런 분들이 여기서 주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원래 세종시가 목표로 했던 것이 수도권에 있는 것을 이전해 오는 것을 목표로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대전에서 이주해 오신 분이 45%입니다. 대전이 인구 10만이 줄었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옆에 공주라든지 청주, 우리 충청권에서 다 오고 있지 수도권에서 오신 분은 20% 말씀을 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에 우리 또 3번도 봐야 되는데 네. 그 궁금한 게 하나 있긴 네. 해요. 근데 서울에서 지금 저 지역으로 안 내려오려는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뭐 유관기 협회나 유치를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안 움직이면 사실은 큰 성과가 없을 수 있는데 네. 그 부분까지 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에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걸 한번 네. 볼게요. 자. 키덜트 산업 육성. 네, 키덜트 네. 단어가 생소하죠. 키드 아이들하고 애덜트 어른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세종시는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로 평균 나이가 36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에만 해도요. 어린이집은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작년까지 살아 계셨는데 경로당을 3년 전에 신청하셨는데 지금까지 경로당이 구성이 안 됐습니다. 왜? 노인분이 안 계셔서. 그래서 경로당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경로당을 신설해달라고 하는 네. 경우가 많죠. 네. 어린이집이 필요 없다. 왜? 아이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면 부모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겠다. 대표적으로 드론 산업 같은 경우 아이와 아빠가 금강에서 드론을 같이 놀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와 엄마가 실내에서 레고를 같이 만들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또한 그것이 창의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저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나라에도 가봤더니 LA나 그 워싱턴 DC 근처에도 가서 보니까 이러한 레고를 가지고 아이들이 노는 곳에 부모도 어른들도 요즘은 레고 놀이 이런 거 그쵸. 좋아하잖아요. 레고 많이 하시죠. 예, 네. 같이 몰입해서 해야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 혼자 핸드폰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거에 서로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래서 키덜트 산업은 공해도 없고 무공해 산업입니다.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한 산업을 우리 세종시가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곳을 많이 본 결과 키덜트 산업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랑 부모랑 같이 보낼 수 네. 있는 게 키덜트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금강도 넓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드론도 완구형, 그 레저형 드론 이렇게 날리면서 그러면 굉장히 그 호연지기도 깊어지고 아빠 엄마하고 정도 깊어지고 네.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드론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어떤 가상 공간 이런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 세종시가 이 어린이와 어른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지금? 어린이를 위한 야외의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수영장 전부 다 어린이자 붙은 것만 있습니다. 도서관도 어린이 도서관. 엄마 아빠는 가서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도 같이 즐거워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걸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같이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네. 이제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그렇죠. 그 세종시가 발전하는 어떤 네. 기반이 좀 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도 되겠네요. 네. 그래 한 예를 들면 워싱턴 DC에 이제 항공우주박물관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네. 예. 거기에 보면 체험하는 곳이 있어요. 체험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가서 보면 아빠들이 더 많이 해요. 그렇죠. 예. 아빠들도 같이 하고 네. 애보다 야 애가 가자고 해요. 배고프다고. 근데 아빠가 재밌어가지고 비행기 조립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더 많이 해요. 그렇게 네. 해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후보님은 필요하다. 외국에서 오래 살으셔서 대부분의 사례가 예. 미국 쪽에서 많이 보고 계시죠. 워싱턴 DC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번째 네. 공약도 한번 네. 살펴볼게요. 카쉐어링 활성화. 네, 우리 세종시가 교통 지옥, 교통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시를 만들 때 차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도시가 됐습니다. 도로는 너무 좁고 옆에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넓혔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아파트나 상가를 수십 층짜리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도로를 넓히는 것은 현재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종시에 직장이 있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정부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출근하는 목적지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이 다 혼자 차를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곳 별로
카쉐어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전부 다 지정을 해주고 네. 다른 사람을 태울 때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 문제를 또 어떤 위험 부담 이런 것을 시에서 해결을 하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태웠을 때 나중에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 또 어떤 법적 책임 문제 때문에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시가 단체 보험을 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말하자면 각 부처별로 인원이 한 1,000명 정도씩 됩니다. 네. 그분들이 아파트별로 세종시에 나눠서 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해서 출근하는 곳이 거의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모아서 하게 되면 연구단지도 그렇고 교통량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환경보호,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그리고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멀리 가지 않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도 다른 나라에서도 보니까 사실 서구 사회가 이 쉐어링을 잘 하지 않는데도 네. 직장인 같은 경우에 같이 오면 또 인센티브도 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그 저탄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가 최근에 만들어져서 그런 거에 앞장서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전기차 보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카쉐어링이 절대적이 필요하고 그거는 단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한때 저게 그 네. 뭐 세종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저런 붐이 잠깐 일었었잖아요. 잠깐 있죠. 예. 근데 저게 이제 자기 차를 남이 같이 타고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런 운동이나 이런 부분이 사그러졌던 건데 이걸 다시 세종시에서 한다면 과연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적인 위험이나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네. 시가 단체 보험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연료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험료 그리고 자동차세 이제 지방세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세 이런 거에서 네. 대폭적인 지원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사실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목적지가 달라서 바로 앞에 내려지고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이렉트로 직장은 잘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업부 1,000명, 농림부 1,000명, 기재부 1,000명, 행안부 1,000명 거의 목적지가 다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 사람을 내려주기 위해서 카쉐어링 하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어쩌다 하루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매일 그렇게 하려면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럴 수 쉽다, 있겠네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세종시가 기본적으로 그 설계를 할 때 그 차량보다는 보행 위주의 도시 설계를 했는데 저렇게 되면 또 물론 이제 차가 너무 많으니까 줄이기 위한 방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세종시의 취지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까 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도시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원래 목표가 그랬다고 해서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뒤에 하다 보니까 현실 문제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발상을 전환해서 있는 것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추세가요. 한 집에 1가구 1차량이 아니고 대부분 그쵸? 1가구 2차량입니다. 이런 경우에 차를 팔아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개인이 그걸 감수하고도 차를 가지고 쓰겠다고 하는데 주차도 못하게 하겠다. 아파트에서 싸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안으로 차라리 대안으로. 아예 막느니 좀 출구를 만들어 보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유, 저보다 더 좋은 생각이라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쉐어링까지 한번 봤고요. 네. 후보자 5대 공약 집중 탐구 마지막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금강 선셋 크루즈? 네. 자, 상상만 해도 여러분 즐겁죠? 현재 금강은 엊그저께 보행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네, 제가 그 앞에 금강 가서 보행교. 그렇죠. 네. 그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서 있고 우리 많은 지역의 시민들 그리고 대전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대전 세종은 사실 하나잖아요. 네. 오셔서 보시고 첫 번째 반응이 날타리가 많으니까 처음에 딱 이렇게 보시려고 하다가 제일 먼저 물이 어디 있어? 물이 없어요. 그렇죠. 아직 아직은. 없죠. 아니 아직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세종보를 다 철거를 해서 그래 진짜 그 개울물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래서 날벌레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금강 보행교를 만드는데 한 1,000억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또 이런 비유를 또 해서 죄송하지만 워싱턴 DC에 가서 포토맥 강에도 역시나 DC를. 역시 저녁 때 되면
거기서 선셋 크루즈 디너 이런 네. 크루즈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우리가 친환경 친수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금강 세종보를 좀 더 보강을 하고 물을 더 많이 막아서 그리고 이제 또 흘러가는 기술을 만들어서 밑으로 관으로 뽑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금강 세종보에서부터 미호천까지 그리고 신탄진 앞에까지 이렇게 선셋 크루즈를 타고 가면서 우리 세종정부 청사나 국립수목원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그래야 지금 대전이 노잼이라고 하는데요. 세종은 노잼 정도가 아닙니다. 저녁 때 되면 여기는 유령도시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관광으로 여기서 또 세종도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낮에 정부 청사 건물 보고 난 다음에는 할 게 없어요. 예. 네. 그 금강 선셋 크루즈 좋은데 일단 네. 비용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래요. 그게 제일 걱정돼요. 배를 띄우려면 물이 많아야 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어요. 그 부분은 세종보 또 밑에 백제보, 금강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주보, 백제보 있는데 이것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원칙을 정해서 사실 책임을 또 넘겼습니다. 보를 해체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복원하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말씀 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양쪽 볼을 막아서 네. 물을 채우면 네. 배를 띄울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네, 시간 감사합니다. 워낙에 말씀을 잘하셔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 시간이 금방 가네요. 이제 죄송합니다. 네. 저희들이 네. 왜냐하면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후보님 앞에 네. OX 판이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예전에 들어보신 네. 적 있으신가요? 네. 네. 한번 이거 이미 비슷한 거 경험이 해봤습니다.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저희가 네. 질문을 드리면 하나, 둘, 셋 하면은 O 또는 X를 딱 들어주셔야 네. 명확하게 답변이 네. 가능합니다. 자, 나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본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오. O로 네. 보세요. 네. 개헌이 필요하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 지금까지 행정수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으로 되니 안 되니 현재 헌법구조에서 되니 안 되느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네. 더 이상은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 공약수가 보니까 개헌이더라고요. 개헌으로 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그래야 더 이상 불문헌법에 의해서는 되느니 안 되느니 성문헌법은 네. 맞느니 틀리느니 그리고 국회법 개정으로 되느니 안 되느니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예. 해서 개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후보님 근데 개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의지만 있으면 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마음먹으면 지방선거 할 때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헌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했던 더구나 법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잘 저도 헌법 아시겠지만 전공합니다. 그 쉽지 않은 석사, 일인데 석사. 하여튼 네. 개헌은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해야 더 이상의 논란이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법학 전문가로서 아유, 예. 의견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세종시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성은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하나, 둘, 셋. 네버. X. 전혀 아니다. 네. 네버입니다. 우리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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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 뭐라고 보세요? 가격이 불안정한 이유는? 가격이 불안정한 이유는 네.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를 너무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3중으로 묶어놓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거래 시장에 나오는 게 한두 건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 어떤 확률적인 거에 의해서 보면은 한두 개가 전체를 대표할 수 없잖아요.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80몇 %가 됩니다. 그럼 팔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시세 조작도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안정화돼 가려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 있게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조금 더 안정화시켜야 되고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냈거든요. 바로 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이거의 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네. 이 중에 하나만 풀려도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수요와 공급의 자유 경제나 이런 경제의 원칙에 막혔으면 될 걸 네. 억지로 막다 보니까 불가피한 현상이 아닌데 불가피한 현상처럼 보인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 저 혹시 시장님 되시면 이걸 잘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기대해 볼게요. 네. 자, OX 세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세종, 대전, 충남북을 아우르는 메가시티 건설이 필요하다. 하나, 둘, 셋.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 5개. 별이 5개. 별이 5개. 별이 5개. 동그라미 5개. 예. 동글. 메가시티 건설 예. 필요합니까? 네. 어떤 네. 이유에서 그러시죠? 어떤 이유냐? 세종 인구 지금 40만도 안 됩니다. 예. 대전 인구 줄고 있지만 사실 세종과 대전 합해서 200만이죠. 우리 충남북 아울렀을 때 550만입니다. 서구에서 메트로폴리탄 도시 지역 할 때 보통 600만에서 1000만이 돼야 그게 예. 자생적인 도시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이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죠. 광역자치단체라고 하지만 현재도 세종시의 물은 대전시에서 사 먹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서로 그 40만 되는 규모가 그걸 별도로 다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낭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전하고 세종하고 또 충남북이 같이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지리상으로도 세종이 청주와 대전의 중간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공주라든지 옆에 이런 거에 있어서 지정학적 위치로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서는 대세충이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뭐 세종의 세종시장을 나가고 세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세대충, 세종, 대전, 충남에서 네. 세대충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근데 해야만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세종이 좀 세가 약하다 보니까 대전이나 이런데 이렇게 딸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걱정은 없으세요? 아 그런 걱정 많죠. 네. 네, 지금도 현재 연구원도 대전 세종 연구원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그 자리를 탐한다고 하면 세종연구원 별도로 만들면 되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결국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자 물 하는 것도 금강 별도로 하면 돼요. 그런데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물을 사 먹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충 메가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상생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인정해야 돼요. 상호 인정.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전에서 살다가 세종에 지금 이주해 오신 분이 4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님은 내놓으실 준비가 돼 있어요? 저- 일부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내놓으셔야 네,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럼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시다. 네네. 저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른 분들이 그 세종에 공동 캠퍼스 10개 만든다고 할 때 저는 그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시립 행정대학원만 만들겠다. 네.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 대전 지역에도 지금 학생들이 부족해서 학교가 학생 충원을 못 하고 있는데 세종에는 대학생에 해당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10개 뭐 공동 학교를 만들어서 공동 캠퍼스를 하겠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제가 볼 때는 명약 관화하기 때문에 하재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리고 전에 이춘희 세종시장이 현재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명문 음대라고 이상한 음대를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했는데 안 되고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 세종, 대전, 충남이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시죠. 네, 하나만. 네, 알겠습니다. 대세충 아니라 세대충이라고 네. 강조를 하셨고요. 마지막 OX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공직사회가 원활히 기능하려면 자율성보다는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하다. 하나, 둘, 셋. 너 시장의 리더십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네, 아예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가 시장님. 아니라 네, 중요하지 않다. 뭘 하시나요? 저는 허수아비 하면 됩니다. 허수아비. 예, 그건- 극단적으로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가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제대로 기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기능하면 기능에 의해서 자율성이 주어지고 이 자율성에 의해서 그러면 그 자율에 신뢰가 붙고 신뢰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창의성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장 눈치 보고 아니면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어제까지 진행했던 것이 잘못되는 이런 현상들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사실 여러 분야에서 공직자분들이 다른 분보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시장의 리더십을 내려놔야 그게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내려놓는 것이 리더십이다. 네, 알겠습니다. 내려놓음의 리더십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OX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토크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후보자가 꿈꾸는 우리 지역의 미래는 어떤 건가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내가 꿈꾸는 우리 지역은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지역 경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 문장으로 딱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어려운데. 내가 꿈꾸는 우리 지역 경제는? 우리 지역 경제는 모두가 잘 사는 지역을 만들고 싶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우리 세종은 행정 수도를 넘어서 실질 수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전도 옆에 정부 청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첨단 산업이 여기에 들어와서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여기에 그런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 이런 공적인 기능을 많이 줬는데 나머지까지 전부 다 저희가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사실 월급을 받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곳보다 많은 편입니다.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 이제 모두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좀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극단적인 어떤 공장이 문을 닫아서 뭐 실업자가 갑자기 몇천 명씩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좋게 해석을 하면 이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경제는 이런 공공의 영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뭐 너무 질문만 드리면 청산 유수셔서 제가 본론을 잘 얘기 못 하고 있죠. 제가 뭐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도 할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음에 그러면 그 중앙 정부와의 관계를 또 한 말씀으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앙 정부와 세종시는 짝꿍이다. 짝꿍이다. 깐부다. 네, 깐부다. 더 좋은 표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시도는 중앙 정부에 세종시 사무소를 열잖아요. 모든 중앙 정부가 대부분 세종시에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사당도 여기로 오죠. 청와대 제2집무실도 여기로 오죠. 저희는 뭐 별도의 사무실을 열 필요가 없잖아요. 중앙 정부의 그런 의사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문제점을 같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세종시장은 권한이 절반밖에 없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이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이 실제로 또 있어서 여기서 많은 부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는 짝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행복도시 건설청도 이제는 이제 빠질 역할을 내놓을 거고 그러면 세종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나요? 점점 그렇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짝꿍, 깐부 같은 관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세 번째, 내가 꿈꾸는 우리 지역 주민자치는?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는 일렉트로 주민자치다. 일렉트로. 이번에도 또 역시 영어가 또 등장했어요. 영어를 잘해요. 알아듣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집중탐구 5대 공약에서 그 키덜트, 카쉐어링, 선셋 크루즈에 이은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하셨죠? 일렉트로. 일렉트로. 어떤 내용이신지. 일반적인 주민자치는 제가 동구청장도 출마했을 때 여기에 지역민들을 많이 찾아뵀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재향군인의 또 우리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에 모여서 회의들을 원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안부도 묻고 이런 소통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그런 게 거의 잘 되질 않습니다. 왜? 일단 젊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그러면 의견들을 어떻게 모으시냐? 전부 다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합니다. 세종시에 뭐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종의 말하자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어떤 의견이 모이는 게 세종시.com. 세종시.com. 모이는 공간 자체가 틀린 거네요. 온라인에서 한 30만 명 회원입니다. 세종 시민이 40만이 안 되는데 회원이 한 30만 됩니다.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복지 이런 것은 세종시 맘카페, 맘카페 이런 것이
회원수가 30만 가까이 됩니다. 대전이 인구가 150만이지만 그런 카페가 없죠. 없어요. 네. 거기에서 의사소통이 다 이루어지고 또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다 표출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들어가서 봅니다. 그게 주민자치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이고 주민자치 자체다 이렇게 봐서 제가 일렉트로 이런 좀 과잉된 표현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공직사회 경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내가 꿈꾸는 우리 지역에서 공직사회 경영은 과연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세종시의 전시는 연기군입니다. 예. 그래서 세종시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시민 여러분이 대전에서 많이 오시고 수도권에서 오셨는데 이분들이 젊고 교육 수준이 다른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준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공무원이 되신 분들은 그래도 더 그런 부분을 잘 준비가 돼 있지만 연기군 때부터 이렇게 하신 분들은 말단에서 현장에서 집행하는 걸 이런 걸 하시다가 광역자치단체 세종시가 되니까 그거 정책 기획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기획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직 역량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 부족해서 전국에서 청렴도 이런 걸 조사했을 때 또 친절도 이런 걸 조사했을 때 참 죄송하게도 세종시청, 세종시 교육청이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는 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뭐 많은 것을 반성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또 세종시장이나 현직 세종시 교육감의 어떤 부패 뭐 이런 문제도 거기에 일정 부분 원인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공직사회에 세종시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 준비를 해오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이미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사실은 그 경선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아직 시장 후보가 되신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으로. 사실은 경선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에 또 도전이 가능한데 경선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뭐 현재 경선 기준은 일반적인 원칙은 당원, 책임당원 50%, 또 여론조사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마 똑같이 적용되진 않고 세종은 저희 당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졌습니다. 이번에도 신도시 지역에서는 15% 졌고 세종시 전체에서 8% 정도 졌습니다. 그래서 이긴 곳 대전하고는 다른 기준이 조금 적용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좀 더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시민 여러분께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돌아다니고 또 이러한 뭐 지금 우리 유튜브로도 재밌는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전파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그다음에 판단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뭐 제가 하는 게 주된 일이고 제가 반드시 통과돼서 다음에는 또 불러주십시오. 유튜브로 해서 시장으로 당선된 다음에 이제 발표하는 여기에 하는 자리를 나오는 게 제 소원입니다. 예, 소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어쩌면 5대 공약도 약간 젊은 층에게 타겟 죄송합니다. 저도 영어가 타겟 딱 나오시잖아요. 전염되셨습니다. 젊은 층에게 맞춰진 이런 공약들을 좀 내놓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어쨌든 이렇게 쭉 그 후보님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막상 그 나오셔서 얘기를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소감 한 말씀 또 안 들을 수 없는데. 사실 굉장히 떨립니다. 떨리세요? 떨리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뭐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을 쓰기도 하고 했는데 또 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공약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표현 하나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반값재산세 이것도 전체가 다 해당되는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나가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표현 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한번 성선재 후보님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 소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아마 이 성선재라는 이름 세 글자를 확 각인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후보님 성함 세 글자로 한번 삼행시를 띄워보겠습니다. 제가 운을 한번 띄워볼게요. 성선재 세종시장 예비후보 인사 올리겠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기호 2번 성선재입니다. 제대로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참 이 삼행시 준비하시느라고 머리를 많이 쓰셨겠네요. 저희 또 도와주시는 젊은 분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제 머리로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너무 예. 솔직하시죠. 솔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예비 후보시잖아요. 네. 정말로 후보로 되시려면은 순발력도 강해야 되거든요. 세종으로 이행시 됩니까? 세종. 예. 자,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중심. 종. 땡. 종쳤습니다. 네. 예. 땡. 정쳤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네. 한 30초만 생각해 보고요. 종치고 지금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정치고 쉬는 시간. 자, 쉬는 순발력이 시간입니다. 강해야 네, 예. 진정한 후보로 거듭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시면 종치세요. 네. 더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준비. 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생각.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으셨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공을 세종을 위해서 올린다. 어? 힌트를 공은 주셨어. 세종을 위해서 올린다. 안 들리세요, 잘? 공은 세종을 위해서 올린다. 종은 세종. 집중 과외를 받았어요. 1대1 과외를 받았어요. 골든벨인데 거의. 뭐 자, 영상 해볼게요. 컨닝한 거 표가 나면 안 되니까. 네. 좀 잘라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네. 자, 세종 이행시 가겠습니다. 세상의 중심 세종. 종. 종아리 걷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종아리를 걷어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종아리를 걷어야 돼. 종아리 회초리도 맞으시겠네, 이 정도면. 네. 네. 맞는다고 하려고 하다가 너무 센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선재 예비 후보, 세종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 대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세종 시민들이 선택을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 선거구의 다른 후보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